박형국 봉화군수가 신년 계획을 내놨습니다. 봉화에 K 베트남밸리를 조성해 베트남인의 생활 중심지를 만들고 양수발전소를 건립해 1조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를 가져오겠다는 계획입니다. 경주 서면 일대에 폴로 경기장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경북도와 경주시 민간기업은 오는 30년까지 3,200억 원을 투자해 경기장과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합니다. 경상북도가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목표로 2026년 KUCT 문화 콘텐츠 활성화 사업 참여 대학을 2월 6일까지 공모합니다. 경북 최초로 안동과 예천이 함께 개최하는 경상북도 도민체육대회 착수보고회가 열렸습니다. 두 지자체는 4월 대회를 앞두고 개회식과 연출 방향, 구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중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베트남 최초의 안정적 중앙집권 통일 왕조인 리 왕조. 이 리 왕조의 뿌리가 봉화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제 지역에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800년 전 고려로 건너온 리 왕조의 후손이 터를 잡은 봉화군은 이 인연을 바탕으로 K 베트남밸리를 조성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양수발전소 건립 등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는데요. 봉화군의 신년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리 왕조의 시조인 리태조 동상이 경북 봉화에 들어섰습니다. 리 왕조와 우리나라의 인연은 8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리 왕조가 역성혁명으로 붕괴되자 후손인 이용상 왕자는 고려로 피신했고 이후 한국에서 화산 이씨라는 성을 받았습니다. 이용상의 13대 후손인 이장발은 임진왜란에 참전했다 19의 나이로 전사했고 1750년 봉화에는 그를 기리기 위한 충효당이 세워졌습니다. 봉화군은 이 같은 베트남과의 오랜 인연을 자산으로 지역 도약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했고 리태조 동상 일대에 충효공원을 조성합니다. 베트남 관련 콘텐츠가 늘어나면서 봉화군에 대한 베트남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베트남 다낭시 대표단을 비롯해 주한 베트남 부대사도 최근 봉화를 찾았습니다. 봉화군은 봉성면 창평리에 올해 K 베트남밸리를 조성해 베트남인의 생활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2026년에는 K 베트남밸리 조성에 본격적인 출발점으로 창평 저수지 일원에 베트남 연꽃공원을 조성하고 K 베트남밸리를 봉화의 새로운 미래 관광 자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양수발전소 건립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03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타를 통과할 경우 오는 6월 발전사업 허가를 얻어 이후 10개월간 환경 영향 평가를 거칠 예정입니다. 소천면 일대에 양수발전소가 조성되면 지방세 등 직접 지원금 1,200억 원과 고용 효과 6,700여 명, 직간접 생산 유발 효과 1조 3천억 원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발전소 사업구역 확정과 또 수몰지역 이주단지 부지 선정 등을 위해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면밀히 살피며 발전소 건립이 지역 상생은 물론 실질적인 주민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봉화군은 분천 산타마을과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등을 활용해 사람들이 즐기고 체험하는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전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K-베트남 밸리 조성 등 대형 사업과 해외 콘텐츠 확대가 지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경주의 국내 최초로 대중이 직접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폴로 경기장이 들어섭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 민간기업이 손잡고 폴로파크 관광단지 조성에 나섰는데요. 고부가 가치 관광산업의 새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말을 타고 상대 골대에 공을 통과시키는 구기 종목인 폴로 경기. 경상북도와 경주시 민간 개발사인 루브르가 손잡고 경주 코리아 폴로파크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준하경 경주시장, 루브르의 사업 주체인 성호그룹, 손명익 회장이 참석해 행정 지원과 민간 투자 협력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한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지는 스포츠 관광단지입니다. 종전에 알려져 있는 폴로는 좀 대변화되어 있는 운동이 아닌 소수의 운동을 알려져 있는데 전체적인 다변화를 좀 대중화시킬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이번에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주시 서면 도계리와 서오리, 천촌리 일원 약 210만 제곱미터 부지에 국내 최초 대중형 폴로 경기장을 포함한 복합 스포츠 휴양형 관광단지가 들어섭니다. 3,20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30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약 136억 원의 지방세수 증가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 올해 개장할 예정인 영천 경마공원과 연계해 경주와 영천을 아우르는 마을 관광산업 벨트 구축도 추진됩니다. 폴로 경기가 워낙 그 왕족 귀족들이 사용하는 럭셔리한 운동이기 때문에 국제 경기가 열리게 되면 해외에서 많은 왕족이나 VVIP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근처에 굉장히 고급적인 관광단지가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파급 효과, 경제적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저희가 올 9월 달에 영천 경마장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경마장과 폴로 경기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함께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80여 개국이 즐기는 대표적 상류층 스포츠인 폴로. 국내에선 제주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됐던 만큼 이번 경주 사업이 폴로의 대중화는 물론 경북 관광의 지형을 확장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경상북도가 2026 KUCT 문화 콘텐츠 활성화 사업 공모를 2월 6일까지 진행합니다. 경북도는 급격한 인구 감소 문제 해법 중 하나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역 고유의 가치를 발굴하고 청년 문화 생태계를 설계할 수 있는 도내 소재 대학으로 도는 3개 대학을 선정해 평가 결과에 따라 7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까지 사업비를 차등 지원합니다. 선정된 대학은 지역의 정주 매력을 높일 문화 소프트웨어를 기획해 현장에 구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한편 KUCT 프로젝트는 대학과 기업, 지방정부가 상생 협력해 교육과 취업, 주거, 결혼 등을 통해 청년들이 지방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경상북도는 2024년 KUCT 실행의 해로 정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안동시가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공개 행사 및 성화봉송 용역 착수 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경북 최초의 공동 개최로 이뤄지는 만큼 안동시와 예천군 공무원과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개회식을 비롯한 공개 행사와 연출 방향,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는 오는 4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며 개회식은 경북도청 새마을광장에서 열립니다. 제28회 경상북도 장애인체육대회는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개최됩니다. 강릉의 한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발생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해당 농장 돼지 2만여 마리에 대한 긴급 살처분 조치가 이루어졌는데요. 방역당국은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추가 확산 차단에 나섰다고 합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강릉시 강동면의 한 양돈 농장 입구에 통제 초소가 설치됐습니다. 방역복을 입은 관계자들이 출입 차량을 검문하며 정밀 소독 작업을 벌입니다. 해당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것 지난 16일. 사육 중이던 돼지들이 이상 증세를 보이자 농장주가 신고했고
강원도가 지난 17일 시료를 정밀 검사한 결과 돼지 29마리가 ASF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된 야생 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농장을 출입한 차량이나 사람에 의한 전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 역학조사 중이긴 한데 우리 강원도 전형적으로 이제까지 발생된 ASF 발생된 양상을 보면은 주변에 이제 야생 멧돼지에서 감염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상황이 발생하자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등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비상 방역 체계에 돌입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 ASF가 발생한 것 2024년 11월 홍천 이후 1년 2개월 만입니다. 방역당국은 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돼지 2만여 마리에 대해 긴급 살처분을 진행하고 집중 소독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다행히 발생 농장 반경 10km 이내와 역학 관련 농장 차량에 대한 1차 정밀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든 농장이라든지 모든 농장 축사내라든지 농장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그런 고농도 소독 작업들을 다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일단은 그 농장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도 하고 그래서 확인하고 있는. 방역 당국은 발생 농장 인근에 통제 초소를 운영하고 주변 농장 등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방역대 농가에 대해 24일까지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이동 제한 해제 시까지 주 1회 임상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0년 이후 강원도 내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사례는 이번을 포함해 모두 20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경주시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주민복지 융자 지원 규모를 확대합니다. 경주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2026년부터 주민복지 융자 사업의 가구당 융자 한도를 1,0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간포읍과 문무대학면, 양남면 등 발전소 반경 5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과 해당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및 기업인으로 융자 금리는 연 1.5%, 2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경주시가 성동동 전랑지 정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구도심 역사문화공간 재편 구상을 밝혔습니다. 경주 성동동 전랑지는 통일시대 건물이 있던 자리로 현재 신라왕경 북쪽 궁궐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는 전랑지를 단일 유적으로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1차 도심재생 사업이 마무리된 황촌 지역과 옛 경주역 일원과 남고루를 정비해 전랑지를 매개로 구도심 지역을 하나의 역사 문화축으로 연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준하경 경주시장은 유적 보존을 전제로 구도심을 역사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밝히며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영구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1,982가구를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입니다. 입주 희망 가구는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대구시는 소득과 자산 보유 기준 등을 조사해 오는 5월 8일 이후 최종 예비 입주자를 발표하며 기존 입주자의 미계약이나 해약이 발생할 경우 순위에 따라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북과 충북, 충남 3개 도와 13개 시군이 참여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협력체가 19일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사업으로 채택해달라는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협력체는 인구 소멸 위기 극복 및 국가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 동서횡단철도 국가철도망 구축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